마감 시향이고요. 오늘 미증시가 강세 마감, 지난주 금요일이죠. 강세 마감 이후에 이제 국내 장까지 이어지는지 좀 지켜보는 게 관점이었는데, 사실 주말이 끼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탄신일 때도 이제 그 하원,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했었는데, 월요일에 국내장이 휴장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화요일 날 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조금 1% 정도 상승하는 정도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, 지난주 금요일이죠. 그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날이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죠. 악재가 해소가 됐는데,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습니다. 이제 주말이 끼다 보니까 이제 관점 자체가 이제 매수 호재라는 게 그대로 바로 이어지고 장중에 열려야 지수 자체에 크게 반영을 하는데,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은 눈치 보는 장이죠.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돌파하고 2600이 안 깨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2600 가면 뭐 800까지도 한번 가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당장 안 가더라도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는 내일 현충일 때문에 이제 휴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내일 좀 쉬고 이제 오늘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수, 목, 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오늘 이제 애플에서 WWD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뭐 맥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 있죠. 자이언트 스텝도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, 이제 그동안 강했던 게 선익 시스템인데, 선익 시스템은 아까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한 1% 정도. 그래서 이제 VR 안경, XR 안경을 해서 나온다고는 하는데,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좀 상당히 고가로 지금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작년 이제 연말,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, 이번에는 좀 공개를 해 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랑 조선 섹터가 좀 강했었는데,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수요 공급 등 이제 뉴스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차량으로 이제 가장 앞서서 뭐 벤츠라든가 이제 가장 자동차 산업에 앞서 있는 나라인데, 이제 디젤 차량을 전기차가 앞섰다는 이제 주말간 뉴스가 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뉴스들이 좀 상승했는데, 사실 오늘 갔던 거는 좀 이제 리튬 배터리랑 이 전기차 이슈가 붙다 보니까 리튬 종목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. 그래서 그중에 갔던 게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이유 이제 그때 69,000원까지 갔었죠.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쭉 하고 저점을 잡는가 싶더니 오늘 뉴스 붙여주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.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. 상한가 갔다 풀렸는데 중간에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뭐 크게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한 번도 상한가를 보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바니즘도 조금 떨어졌고,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이니까 많이 아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이 갔었는데,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 조금 간 상황이고, 그리고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도 같고,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돌파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평선 다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지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지난 한 며칠 전이죠. 신조선가를 좀 인상을 했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으로는 가장 제일 가는 이제 국가로 좀 있었는데, 그동안 한 10년, 15년 동안은 이제 한국 조선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조선업계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신규로 진입하기 쉽지 않은 좀 이렇게 일자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있던 분들이 계속 있고, 새로 배우러 간다 했을 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좀 텃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조금 조선업계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인력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좋지 않았었는데,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신조선가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조금 코드로 적용을 해서 그동안 조선업계가 좀 강했다가 오늘 이제 4주 만에 추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 좀 회사들이 좀 갔던 게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많이 치면 나오실 거예요. 뭐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이제 아마 신고가로 알고 있는데, 신고가는 아니네, 최고가네요.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.
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했고, 이게 좀, 이게 상당히 그래도 조선업계가 뭐 사실 평소에 힘이 없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금리 인상 그것 때문에도 수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내 조선,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 엄청 정말 배를 잘 만든다.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이 옛날부터 좀 배를 잘 만드는 회사로 인식이 되고, 뭐 옛날 이순신부터 이제 거북선 만드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조선이 이제 옛날부터 유명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렇게 인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는 뭐 매출액하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 방향을 해주는 게 아닌가. 그래도 무조건 이게 상승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, 상승한 다음에 실제로 판매까지 돼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야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가 좋은 건데, 일단은 추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선 방향하는 거죠. 단기 수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, 이런 것 때문에 뭐 겸사겸사 올린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좀 저점이었죠. 71,7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저점이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올리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업계도 강했고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. 내일은 이제 현충일이죠. 현충일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개인이죠. 이거는 이제 뭐 직접 진짜 벌어질지 아니 그런 건 모르겠지만, 금요일 날 장이 약한 거는 이제 주말에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, 개인 투자자들이죠.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경우 있죠. 뭐 주말에 놀러 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요일 날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제 매도 담보 대출 같은 거 이용해서 주말에 돈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요일장이라 이제 내일 이제 연휴가 잡혀 있는데,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늘 장이 열렸지만은 내일 뭐 놀러 가기 위해서, 그리고 이제 오늘 휴가를 내면 이제 토일 월화 4일 동안 연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휴가를 내므로써 이제 지금 연휴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근데 주식의 매매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호재가 있는 장이었고, 지난주 지금 그 부채 한도라는 엄청난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했던 거는 이 연휴가 좀 잡혀 있지 않았나. 이제 국내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, 쉬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씩 제동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런 파도가 쳤을 때 노를 빨리빨리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뭐 이런 섹터가 오늘 좀 강했다.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WWDC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이제 잘 보시고 이제 현충일 좀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내일 끝나고 이제 수, 목, 금이 남죠. 그래서 수요일, 목요일 정도는 좀 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한, 제가 아까 아마 카톡방에서 좀 그 주요 시황 같은 거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짜잘짜잘한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좀 주말간 내일은 좀 쉬시고, 아마 3일 쉬시고 내일은 많이 쉬실 것 같아요. 보통 연휴 마지막 날에 좀 집에서 좀 쉬시면서 이제 수요일, 수목금 일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내일 좀 쉬신 분이 있으신다 그러면은 이번 주 조금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이런 일정들이 오늘 짜잘짜잘하게 좀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잘 공부해 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아, 1000% 관심 종목이죠. 그래서 오늘 이제 히토류가 조금 움직이긴 했었는데 강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.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일봉상 그게 크게 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. 말이 잘 안 돼. 죄송합니다. 말이 잘 안 되는데 크게 이 구간에서 뭐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, 오늘 이제 특히 뭐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좀 있었죠. 네, 통상적으로 얘가 이제 뭐 페라이트라든지 히토류 관련해서 조금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는데, 오늘 이게 좀 삼각수렴 같이도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. 이제 위에랑 아래랑 좀 잡히고, 이게 이제 수렴이 됐을 때 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나오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은 확률이 높습니다. 어쨌든 전기차 지금 현재 강한 이제 테마기도 하고, 페라이트가 이제 어쨌든 뭐 히토류 관련해서 이게 안 됐을 때 페라이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강한 섹터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튬 배터리랑 2차전지에 같이 갔던 것처럼 히토류 배터리 지나면은 뭐 MPC 폐배터리죠. 폐배터리 뭐 성호 하이텍 이런 것도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뭐 유인형 오늘 한 2% 정도긴 한데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신규로 나갔던 건데, 어쨌든 뭐 0.88%로 이제 수익 구간이고요. 칩셋 미디어가 최근에 그때 이제 TMC를 정리하고 이제 들어갔던 종목이죠. TMC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, 어쨌든 마이너스 4% 정도. 그좀
매도를 이제 지금 매수 매도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날 35,000원 같을 때 이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차익 실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좀 내려오고 지켜보는 겁니다. 여기서 좀 하락을 했는데 좀 사볼까 지켜보다가 안 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양봉일 때 하고 좀 익절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좀 하락이 나오죠. 그럼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빨간색일 때 사는 게 아니고 파란색일 때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이때 급등이 나오고 여기 지켜봐서 샀어요. 근데 샀는데 그 다음날 좀 하락이 나왔죠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여기서 빠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잡는지를 지금 끝까지 보셔야 돼요. 저점을 잡고 상승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된다. 그때부터 저점 잡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뭐 단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파하는 날, 뭐 이날 뭐 5월 30일 같이 단타하는 날은 이렇게 돌파할 때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실시간 대응이 되신다 그러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란색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관심 종목은 봤고요. 이제 그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WDC, 이제 메타버스 제가 6월 달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, 일단 얘가 테마로 잡히려면은 이제 오늘 WWDC에서 이제 XR, VR 안경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.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좀 올라가 줄 수가 있는데, 오늘 너무 아마 기대감, 그동안 작년 6월부터 12월 동안 두 번 동안 이제 계속 나온다 하다가 결국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와 줬는데 오늘 발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안타깝게도 내일 쉬는 날이라서 이게 만약에 정말 발표가 되더라도 내일 반응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요. 내일 나오면 바로 좀 이게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일봉상 이제 3일 연속 이제 바닥에서 밑꼬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런 게 또 상승 포인트거든요. 이런 게 하고 이제 수요일 날, 목요일 날 좀 돌파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왜 코로나텍도 지금 이제 지수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지금 뭐 힘을 좀 못 쓴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. 되게 좋은 종목인데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웰코로나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종목이지만은 좀 강하게 못 움직여서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언제든지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차전지가 조금 올라왔는데 바닥에 조금 올려줬어요. 그래서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무백스도 오늘 조금 상승했다 좀 하락을 했고 이제 기가비스도 오늘 이제 밑꼬리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뭐 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그거 봤을 때 저점에서 지지를 좀 받아준 걸로 보이죠.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상향을 해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밑꼬리가 좀 상승하기 전에 좀 많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.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6월 5일 연휴가 이제 5월달, 6월달 조금씩 있어갖고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로 쉬는 게 지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4월, 5월달 2분기 좀 안 좋았는데 이제 6월달 마지막 2분기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좀 장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악재가 많이 사라졌고 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동결 FO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.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휴 이제 내일까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좀 연휴 잘 즐기시고 이제 수목금 좀 좋은 장이 좀 기대가 되는지